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주에 한 번 더 바프 읽어주는 남자 한 번 더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, 이번에는 조금 소식들이 좀 많아요. 제가 조금 짜잘한 거부터 다른 소식도 좀 곁들여가지고 좀 만든 거기 때문에, 일단은 서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좀 코인베이스 상장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. 이전 영상에서 이제 바이프로스트 커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, 바이파이도 이제 상장 검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, 그 검토 중에 스테픈에 대한 그 상장 검토 이야기가 있었죠. 언급이 됐었는데, 역시나 가장 먼저 됐습니다. 네, GMT하고 GST가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, 이거 외에도 이제 바이낸스 USD 그 스테이블 코인도 이번에 상장 목록에서 또 추가가 되었는데, 꽤 좀 부지런하게 코인베이스에서도 여러 가지 코인들을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이파이도 이제 여기에서 아마 곧 상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기준점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메인넷은 나와야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면서도, 바이프로스트가 아니라 바이파이는 토큰이잖아요. 그러니까 코인하고 토큰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이파이는 꼭 메인넷이 나와야지만 상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좀 덜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. 2분기 안에는 상장이 될 텐데, 이제 내일은 또 5월 1일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비티즌 에어드랍에 대한 정보도 나올 거고, 코인베이스의 이제 커스터디에서도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소식도 나왔고, 그 외에도 지금 또 기터브 같은 데 보면은 또 다양한 내용들이 업로드 돼 있고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 퍼블릭 내용들을 보면은 바이파이도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가지고 나올 것 같아서 상장이 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예, 어렵진 않을 것 같고, 물론 미끄러지면은 미끄러질 수 있죠, 무한정.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,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라서, 부정적으로 돼도 뭐 어쨌든 홀딩을 해야 되니까,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는 2분기 안에 상장이 되는 거는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서머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, 이제 보상이 좀 바뀌었죠. 그러니까 원래 바뀌었는데 새롭게 이제 그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수치가 다 이렇게 바뀌고 정리가 되었습니다. 저도 이렇게 돼서 이제 보상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줄었거든요. 줄었는데, 저 사실 말씀드리면은 저는 서머너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. 그렇게 막 크게 기대하진 않아서. 그러니까 서머너가 잘 되면 바이프로스가 잘 되는데,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걸 꼭 분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, 제가 또 이제 방송도 하고 있고 서머너를 그래도 어느 정도 민팅을 해서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니까, 그래도 한번 사보자 그래서 20여 개 정도를 민팅을 했었고, 지금 뭐 사실 잘 뽑히진 않아서, 뭐 100개를 하신 분도 잘 안 되신 분은 안 되시니까 복불복이잖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,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고 여기 접근을 한 거거든요, 저 같은 경우에. 그래서 과금을 통해서 뭘 잘하려고 했다기보다, 이거를 제가 좀 약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지고,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채굴을 해서 인기를 얻는 그런 플레이트 1은 오래 못 가요. 지금 엑시 인피니티도 사실 지금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. 위믹스도 가격적으로 그렇고. 그래서 뭐 트리니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극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, 지금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도 있고,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그런 멀티체인적인 면모라든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 다르게 좀 더 근본적인 그런 플레이트 원의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. 거기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런 가시적인 토큰 채굴은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원하고 있진 않아요. 그럴 거면 스테판으로 갔죠. 굳이 뭐하러 제가 이 게임에 매달려 있겠습니까? 더 좋은 갈라 게임즈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든가 스테판으로 가든가 했겠죠. 지금은 NFT 발행도 되지 않는다. 이거를 좀 저는 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런 게 업데이트가 빨리 돼야 저희도 이제 진짜 사실 수익은 여기서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요. 그러니까 NFT를 발행을 해서 이 레어를 가지고 뭐 환매 청구권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시장에 바로 마켓플레이스에 오픈시 말고
바이프로스트 마켓플레이스에 내다 판다든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인프라 올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게임하고 채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거는 이전에 제 입장하고 다를 게 없어요.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죠.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방송을 켰거든요. 이게 에어드랍이 이제 곧 종료가 돼요.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그러면 마켓플레이스는 언제 나올까?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도 2분기 내에 로드맵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6월 30일까지 민다?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. 만약 그렇게 된다면. 이거 뭐 어차피 재단 사정이지만 제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. 근데 이왕에 에어드랍을 맞췄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내로 좀 마켓플레이스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. 저 개인적으로는. 서머너도 어차피 한 달 해서 지금 PVP 한 시즌이 끝나가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켓플레이스도 좀 나와서 제대로 좀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갖춰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켓플레이스를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포트 모바일 지갑이겠죠. 예, 그런 것들이 이제 맞닿아지면은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찾을 것 같아요. 거래소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이런 쪽에서 이미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하인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웹사이트 통합이에요. 이거는 로드맵에 있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어떤 서비스를 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프로스트 시티가 공개가 되면 에어드랍이 끝나고 공개가 되면은 아마 갖춰질 것 같아요. 이 웹사이트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저는 바이파이 X 써봤고 스테이킹 해봤고 서머너 하고 있고 오울리도 한번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. 예, 바이파이 자체에서도 뭐 예대율이라든지. 근데 이 예대출 같은 거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이트가 자꾸 분산돼 있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한 그 삼국지라는 게임에 이 도시에 들어가면은 이 도시마다 뭐 농터가 있고 공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상업용이 있고 뭐 군사를 꾸릴 수 있는 곳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이프로스트 시티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시민권을 만들 수 있는 곳, 뭐 제조하는 곳, 그리고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다 오밀조밀하게 정리가 잘 된 상태로 좀 이렇게 UI, UX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도 뭐 아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만들 것이고 이제 곧 출시를 할 건데 개발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통합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게 빨리 돼야겠죠. 저도 지금 즐겨찾기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질차세 다 있거든요. 웹사이트들이.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게끔. 그렇게 좀 통합적이고 그리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모바일 지갑이랑 마켓플레이스 다 있으면 좋겠죠. 네,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. 이것도 한번 좀 언급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깃허브에 가보면은 또 최근에 하루가 안 되게 또 러너 시나리오가 하나 또 추가가 됐습니다. 이거는 정확하게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는 뭐가 추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제 그 애니스왑이라고 해서 그 멀티체인 쪽하고 MOU가 있었는데 그쪽에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찾아보니까는 뭐 애니스왑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계속 개발은 하고 있고 또 바이파이 쪽 관련 체인 러너다 보니까 코베 안 그래도 상장 검토 중이잖아요. 이거랑 연결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상장되기 전에 또 무언가 이제 하나를 또 내려고 하는구나.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거 밑에 거는 이제 한 몇 주 된 건데, 러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근데 제가 또 이걸 갖고 온 이유는, 러스트가 아무래도 좀 솔라나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, 그러면 솔라나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,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.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고, 소소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걸로는, 그 마케팅 총괄하시는 분이,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, 또 지난 얘기예요.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우선순위일 수 있는데 그때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갈피는 못 찾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영상 그냥 하나를 해가지고 뭐 FTX랑 스시스왑이랑 바이프로스트랑 코인베이스랑 이렇게 해가지고
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. 그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리고 그 델타 파이 있죠. 그 에코펀드를 통해서 이 델타 파이낸스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시들시들하고 애초에 좀 이게 관심이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과소평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안 그래도 우측에는 니오 프로토콜이 또 루나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죠. 여기 기사 원문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트론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합니다. 저는 바이프로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. 저 개인적으로는. 근데 너무 고맙게도 너무 고맙게도 델타 파이낸스가 그걸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알려진 바는 없는데 지금 그 날짜를 보시면은 2월 달에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에코펀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델타 파이낸스가 이걸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. 이것을 이제 멀티체인적으로 플렉시블하게 이용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이프로스트였던 거예요.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이잖아요. 그러면은 요즘 뭐 루나도 되게 핫한 게 이것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. 나중에 또 정보가 나오면은 또 다뤄보겠습니다. 이거는 저도 꼭 예의주시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비록 뭐 이게 아직 알려진 게 없고 국내 프로젝트다 보니까 니어하고는 좀 약간 덩치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게 원화래요.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블록워터 테크놀로지스하고 코인 플러그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그래도 나름 정평이 나여 있는 VC와 코인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. 다음 거는 이제 위치월드라고 하는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가 현대차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광고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트너십을 많이 유치를 했던 기업이더라고요.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트위터도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지금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파이밖에 없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서머너가 나와서 딱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델타파이라든지 이런 위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4개, 3개, 5개, 10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이거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메타콩즈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이 있잖아요.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.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처음에 많이 했다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다양한 옵션들이 생기게 되면은 또 모르게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계속 쭉 가고 있는 거고요. 위치월드라든지 델타 파이낸스는 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요. 가시적으로 봤었을 때. 그래서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도 위치 컴퍼니를 투자를 해왔다.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위치월드가 어떤 NFT에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지금 또 기사를 보시면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퍼지에서 보셔도 되고 검색을 따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투자했던 회사가 야놀자라든지 뭐 블루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했었네요. 그러니까 NFT는 걸음마 단계는 아니다. 여러 가지 투자도 받았고 스타트업들이 바이프로스를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홀더라면 아시겠지만 이 플렉시블, 이렇게 유연성 여러 체인들을 바로바로 오갈 수 있는 브리징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안정성 있으면서 브리징 없이 해킹 없이 위험 없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바이프로스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국내 기업에서 아마 그렇겠죠. 국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또 코베도 가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만 한정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직감을 할 수 있겠죠. NFT 관련 현대 NFT 관련 그 트위터를 제가 한번 또 오른쪽에 따와봤습니다. 이번엔 좀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. 비트파이넥스에 상장이 되었더라고요, 최근에.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이 STG라는 토큰을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스타게이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? 그 이전에 애니스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스타게이트는 조금 더 이제 좀 확장된 그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브릿지를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검증을 하더라고요. 오라클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 노드에서.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스타게이트가 이런 게 나왔는데 바이프로스트 같은 그런 멀티체인이 좀 위협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
결국에는 브릿지는 브릿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, 제가 여기서 좀 편협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빵빵해요. 레이어 제로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동성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그렇잖아요. 뭐 아비트리움이라든지 그다음 옵티미즘,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다 멀티체인을 구성하고 있고 폴리곤도 레이어 2로서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뭐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메인넷을 키워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.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개인주의거든요.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도 취지는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툴킷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스타게이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내가 이더리움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스타게이트를 껴가지고 이더리움하고 이게 같이 하는 비슷하게 좀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은 나고 내 친구가 폴리건인 거죠.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좀 확장성을 좀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을 유동성 문제를 뭐 해결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프로스트는 내가 우선인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에요. 지금 뭐 메인넷이 나온다고는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메인넷을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메인넷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지금 우측에 있는 것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에요. 그거를 어떻게 레이어 제로가 뭘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기술자는 아니라 가지고 전문적으로 또 파지도 않았고 그래서 스타게이트에 대한 그런 총평을 드릴 수가 없어요. 되게 좀 애매한데 뭐 아직 이제 또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 이런 스타게이트라는 새로운 레이어 제로의 테마를 가지고 나온 이런 브릿지 멀티체인도 결국에는 그 브릿지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또 존재를 할 테고 에셋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이것을 갖고 이더리움에 있는 게임이 아발란체로 이동을 해서 구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아니면은 그 2개 이상을 동시에 돌리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스타게이트 뭐 지갑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지갑들도 멀티체인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순전히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내적으로 알맹이가 멀티체인은 아니라는 거를 좀 저는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 이거를 좀 머리에 담으셔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. 저는 뭐 그 투자를 권유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. 근데 정확히 조금은 바이프로스트를 이해를 하면은 다른 거 이해하는 것도 또 쉬우니까. 그래서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요.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아는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접목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FTX랑 코인베이스랑 바이프로스트랑 스시스왑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망라해가지고 저만의 그런 좀 희망회로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. 또 다음 뭐 바프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앞으로 또 이제 에어드랍도 나올 거고 비티즌에 대한 이야기랑 홈페이지 통합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